황금 돼지의 해 2019년. 이미 지나간 해는 낙장 불입.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합격의 1타 2피로 역전 3골을 외칠 주인공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꿀 정보만 모아드리는 성공 취업의 복주머니. 납정고센터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납정고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겨울 들어서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까지 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밖에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마스크는 항상 이게 하고 다닐 정도로 필수가 됐는데 유진 씨가 또 항상 아침마다 출근길 시간에 날씨를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날씨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건강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먼저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는 유지해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도 적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요즘같이 춥고 건조한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비타민 섭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3가지 다 하고 계신가요? 하려고요. 이런 방법이 있다. 네. 유진 씨가 뭐 날씨 요정이 이제 또 건강 요정까지. 네, 저희 잡정고센터 요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유진 MC 이렇게 건강 팁부터 또 알찬 정보까지 가득 꾸며봤습니다. 화요일 잡정고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지원 전략 그리고 스펙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은 또 굉장히 중요한 면접 컨설팅을 해보는 날입니다. 면접 컨설팅에 이분이 오랜만에 나오셔서 굉장히 또 든든하고 이분이 아니면 또 할 수 없는 면접 컨설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그룹 총괄 채용팀장 출신이시고요. 취업 컨설팅계에서 면접 지존으로 불리고 있는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오랜만에 이 면접으로 태성쌤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면접으로 돌아오셨나요? 예, 뭐 보고 싶으셨나 보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정신이 없어서 하루가 100일 같죠. 그럼요. 예, 아마 한 달 정도를 이제 먼 추운 눈의 나라, 단풍 나라 가서 아이가 그리워하는 한국 음식 된장찌개를 열심히 끓이다가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돌아와서 금요일에 방송하고 예,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됐네요. 예. 가사 일을 하다가 오신 거네요. 그렇죠. 뭐 제가 할 수 베이비시터. 있는 일이 대신 운동해 줄 수도 없고 예, 열심히 먹이는 거나 하고 왔죠. 캐나다도 지금 굉장히 원래 추운 걸로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춥죠. 작년에 갔을 때는 이때쯤 영하 30도였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따뜻했어요. 좋았어요. 정말요? 예. 우리나라보다 더 춥나요? 원래는 추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 다들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구가 지금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 날씨까지도 예.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8번째 주인공을 바로 또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볼 때는 면접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기찬쌤이 면접에서 분명 한두 가지 실수를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정희철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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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첫 출연인데도 굉장히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주변에 뭐 혹시 부모님이나 친구들 방송 보신 분들이 있나요? 사실 부모님한테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고요. 네. 주변 친한 친구 몇 명한테만 내가 좀 이런 데 나가서 컨설팅을 받았다라고 이제 영상을 이제 돌려서 보여줬는데 친구들이 이제 보고서는 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땐 잘 몰랐는데 너가 나온 영상이나 뭐 지원 횟수 같은 걸 보니까 취업하는 게 좀 녹록치는 않구나라는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방송은 잘했다고 하던가요? 그냥 뭐 원래 성격보다 조금 차분하게 나왔다고 얘기는 해주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성격이 조금 더욱더 활발하신가 봐요. 평소에도 이렇게 좀 침착한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좀 친한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조금 더 밝아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모의 면접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더 침착해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모의 면접을 실전처럼 해볼 거고요. 오늘 좋은 점수를 받을 자신은 있으신지 준비를 잘 하셨나요? 저도 항상 면접 준비는 취업 준비하면서 항상 하고는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좀 보다 좀 전문적인 분을 앞에 이제 보고 있으니 약간 좀 떨리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 이렇게 쌤이 질문을 하셨을 때 되게 침착하게 답변을 하는 걸 보면 왠지 면접에서도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면접의 경험이 다른 지원자들보다는 몇 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자면 뭐 실제랑 내가 생각했던 면접이랑 많이 이렇게 달랐나요?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이제 혼자 저는 준비를 했었거든요. 따로 스터디를 하지 않고. 그래서 혼자 준비할 때는 좀 사업에 대한 좀 이해나 그런 좀 여러 가지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좀 준비를 했었는데 막상 면접을 가보면 이제 보다 좀 왜 이런 걸 물어보 너무 사소한 거 아닌가라는 좀 시시콜콜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좀 작은 질문들이 나와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면접 스터디 이런 건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네, 뭐 면접 강의나 뭐 특강식으로 해서 몇 번 이제 들어본 적은 있는데 따로 뭐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스터디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혼자 준비하실 때는 뭐 기출 문제나 이런 걸 바탕으로 준비를 하신 건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일단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일단 검색은 한번 해보는데요. 검색을 해도 이제 그 면접자의 상황이랑 제 상황이랑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면접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를 했었고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연습장에 필기를 하면서 꼬리 질문식으로 하면서 내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태성쌤에게 이제 여쭤보자면 코앞에 닥쳐야 준비를 하는 취준생들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면접 준비를 오래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 언제부터 이 면접이 잡히면 준비를 하면 경쟁력이 좀 높아질까요? 그 나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취업 준비생들이 자소서를 100개, 지원서를 100개를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면접은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나의 목표가 최종 합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소서를 쓸 시점부터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자소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면접에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자소서에 내 면접에서 활용할 만한 미끼가 충분히 녹아져 있다면 굉장히 유리하게 면접까지도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거는 지원서용이라고만 생각하고 지원서만 통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지원서는 많이 통과되지만 면접에서는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자소서, 지원서를 쓸 때부터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강점으로 보이고 싶다. 면접에서 이런 것을 질문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들을 많이 녹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면접 준비는 자소서 쓸 때부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자소서와 면접에 좀 연관돼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희철 씨가 본인이 면접에서 떨어지고 왜 떨어졌는지 파악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냉철하게 봤을 때 내가 어떤 거를 잘못했지라고 분석한 게 있나요? 네, 저도 이제 뭐 몇 번 안 되는 면접이지만 좀 제가 가고 싶었던 기업에서 이제 면접에 탈락하고 이제 집에 와서 좀 복귀를 몇 번 해봤었는데 네.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몇 번 안 되는 면접 기회를 이제 실제로 접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심리적인 부담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원래 평소대로 하면은 이제 좀 침착하게 할 수 있었는데 네. 좀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약간 동문서답을 한다든지 좀 긴장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었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실제 면접에 있어서 아까도 그랬지만 뭐 되게 사소한 질문, 이걸 왜 질문하지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했는데 뭐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나 뭐 기억에 남는 질문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공사에 면접을 갔었을 때 저에게 처음 했던 질문이 이 면접이 끝나고 저녁을 어떤 걸로 먹겠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셔서 좀 약간 어버버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어서 네. 이제 저에 대한 정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저를 보시고 정희철 씨는 뭐 한국전력공사와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는데 왜 우리 이제 한국전력공사를 오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그에 대한 대답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태성쌤, 저녁에 대한 건 왜 물어보는 건가요? 예, 만약에 저녁을 칼국수를 먹겠다라고 하면 합격, 밥을 먹겠다고 하면 불합격 시킬까요? 아니죠. 예. 아니겠죠? 면접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데 모든 면접 질문이 나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 질문에는 사실은 평가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질문들은 극소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뭔가 진짜 질문을 하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탈락한 이유가 뭘 먹겠느냐라는 답에서 뭔가 정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넘기셔도 돼요. 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떻게 대답해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내가 질문 하나하나가 내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질문들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혹시 창의, 여기서 혹시 또 다른 도전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리는 없을까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억지스럽다 생각이 들면 버리셔도 되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들은. 그런데 만약에 창의, 내가 한전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데 뭐 샘표 지원했었죠? 네네. 샘표를 지원했다라고 하면 샘표와 연관된 다른 이야기거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는 중간 소재 정도는 던져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버리셔도 되는 질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련 경험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본인의 논리를 펼쳐나갈 수 있느냐, 소통의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공격을 한 번쯤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평가받고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대답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희철 씨가 거기가 블라인드 채용이었는데 나에 대해서 모를 텐데 왜 이걸 물어보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한전 측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물어본 건가요? 모르는데 던져보기도 하고요. 네. 블라인드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블라인드는 그야말로 학교, 전공, 학점, 영어만 가리고 블라인드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고요. 모든 경험 자체를 다 블라인드로 처리하는 곳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우 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태성쌤의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볼 텐데 오늘 그럼 태성쌤은 어떤 기업을 선정해 주셨나요? 오늘 그 CJ 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유통 영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경험을 몇 가지를 보니까 소비재 쪽에 생활 밀착형 산업에서의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업 또는 서비스하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CJ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곳이거든요. 스펙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유통 영업을 잘 공략을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가지고 한번 모의 면접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CJ 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유통 영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면접이 실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됐는지는 남유진 캐스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면접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면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차 면접은 직무 면접과 심층 면접 두 가지를 보는데요. 먼저 직무 면접 살펴보면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소요가 되고요. 직무 역량 관련해서 개별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다대1 또는 다대다 형식으로 계열사와 직무별로 상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심층 면접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2시간 내외 소요가 되고요. 6명이 한 팀을 구성해서 과제를 부여한 뒤 논의를 하고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네, 이어서 2차 면접도 살펴보겠습니다. 2차 면접은 임원진이 면접관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면접관 2~3명이 지원자 3명에서 5명에게 개별 또는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CJ 프레시웨이 면접 살펴봤는데요. 과연 실제 면접장에서는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인재를 평가하는지, 또 희철 씨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태성쌤과 함께 합격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네, 태성 쌤이 뭐 면접은 항상 손에 꽉 쥐고 계시겠지만 특히나 CJ 면접은 이렇게 훤히 다 들여다볼 것 같거든요. 예. CJ 프레시웨이 면접 전형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CJ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시웨이뿐만 아니라 그룹사 전체, 계열사 전체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하나는 비즈니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 프레시웨이가 어떤 비즈니스, 무엇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 CJ그룹은 그 계열사 간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서로 시너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지원 계열사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의 비즈니스와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무에 대해서도 표면적인 이해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 그 문서상에 나온 거 보면 굉장히 고상한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바닥을 박박 기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도 난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훨씬 유리하게 면접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표적인 거 평가 항목이에요. 네. CJ는 정확하게 평가 항목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합격, 불합격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열정창의 도전을 보는데 내가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저 친구는 책임감은 굉장히 있어. 하지만 우리는 뽑을 수 없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스펙을 잘 보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스펙이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펙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없이 면접을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태성 쌤이 이제 이 평가 항목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잖아요. 예, 이거를 위주로 오늘 평가를 하시나요? 그럼요. 아주 대단해요.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핵심을 짚네요. 아, 정말요? 예, 나중에 저하고 면접 한번 보죠. 아, 제가요? 예. 제가 면접 관으로 가면 되나요? 아니요, 저하고 면접 면접하죠. 바로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희철 씨의 1분 자기소개를 저희가 들어보도록 할 텐데 네. 준비되시면 카메라 보시고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정희철입니다. 저는 과거 의류 유통 매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고객들과 직접 대면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언변이 아니라 고객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고객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고객들을 이제 설득할 때 제가 이제 고객들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CJ 프레시웨이에서 식자재 유통 산업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면하는 고객들에게 저의 어떤 면밀한 관찰력과 설득력으로 고객들을 설득해서 고객들이 보다 저희와 이제 좀 더 이제 굳건한 관계를 구축하고 그를 바탕으로 CJ 프레시웨이가 또 국내와 국외 산업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지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딱 1분 정도 채운 것 같고요. 태성 쌤 어떻게 들으셨어요? 미끼로서는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식자재 유통 영업이기 때문에 식자재 유통 영업과 판매와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같은 영업이라는 이름으로 쓰이지만 차이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식자재 유통 영업 같은 경우에는 나를 만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그 면을 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은 없죠. 여기 판매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주면서 하는 영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부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끼로서는 작용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조금 계속 궁금해요. 이것을 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식자재 유통 영업과 연결을 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1분 자기소개가 좋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요. 쓸만하다 정도로 판단을 일단 내리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태성 쌤이 궁금한 게 많아지셨다고 하니까 그걸 면접에서 아마 점검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태성 쌤의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희철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의류 유통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프레시웨이는 그 산업 분야가 다르잖아요. 네, 네, 그죠? 맞습니다. CJ 프레시웨이를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우선 제가 이제 유통 산업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그런 유통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신문을 이제
구독을 하면서 신문에서 나오는 어떤 유통산업에 대한 메인 이슈 같은 것들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얻었던 것은 물론 유통산업에 있어서 의류나 여러 가지 제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유통산업에 있어서 어쨌든 소비자는 국내 소비자들은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을 보다 더 설득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산업의 어떤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품군은 다르지만 CJ 프레시웨이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CJ 프레시웨이의 경쟁사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식자재 유통 산업을 하고 있는 예? 대표적으로는 농협 하나로 유통이 있겠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GS에서도 식자재 예? 유통 산업을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왜 CJ 프레시웨이에 지원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얘기를 농협 하나로 유통에 가서도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꼭 우리 CJ 프레시웨이를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 그걸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이제 농협보다는 CJ 프레시웨이가 좀 더 자유로운 산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 하나로 유통은 어찌됐든 농협법 안에서 이제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제가 CJ 프레시웨이에서는 보다 좀 더 조직에서 하게 되는 자유도가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어떤 매출 증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략들을 펼치기가 좀 더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영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영업은 예. 어떤 언변의 화려함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고객과 인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제 유통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매장에서 중요시했던 것은 고객에게 제품을 많이 팔아라가 아니라 고객과 눈이 마주치거나 만나게 되면 인사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직원을 마주했을 때 직원이 표정이 굳어있거나 아니면 그냥 바쁜 모습으로 지나치는 것을 보면 고객이 그 매장에 대해서 보다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영업은 어떤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밝은 인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일반 영업하고 식자재 영업하고 가장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제가 경험했던 의류 이제 유통에서 했던 영업은 예. 크게 어떤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의류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뭐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 팔아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식자재 유통 산업은 이제 딸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초선도 상품이라고 해서 신선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는 식자재 유통 산업은 좀 더 보다 이제 민감하게 그런 것들을 기간이나 유통기한에 반응을 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 좀 영업의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유통 영업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저를 좀 설득해 보시겠어요? 네, 우선 저는 이제 의류 유통 매장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슈퍼마켓에서 실제 점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실제로 식자재들을 아침에 운반하고 또 진열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또 방송도 함께 하면서 고객들의 판매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고객들과 실제로 대면해서 어떤 제품을 진열해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어떤 딸기가 좋고 어떤 딸기가 나쁜지 그런 구체적인 이제 팁도 좀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식자재 관련된 영업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CJ 프레시웨이에서 이제 식자재 유통 산업에 있어서 영업 이제 인으로서 근무하게 된다면 저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좀 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제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우리 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영업은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간단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CJ 프레시웨이에서의 영업 활동은 예. 이제 뭐 CJ 관련된 계열사의 뭐 푸드 이제 아까 음식 매장, 외식 매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식당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어떤 식자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또 이제 어떤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사업 영역에 있어서 매출 증대 전략을 좀 수립하는 그런 관련된 직무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 채널 중에서 어떤 것을 맡고 싶으세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외식 산업도 있고 뭐도 있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디를 담당하고 싶으세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체인보다는 자영업 예. 쪽에 영위하고 있는 곳에 좀 자영업 집중하고 식당을 싶습니다. 운영하시는 분이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그 농협 하나로 유통이 가장 경쟁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서부터 잠깐 그 상황극을 해봅시다. 네네. 예, 우리 이남규 아나운서님. 예. 예, 그 이남규 아나운서는 지금서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사장인가요? 예, 사장님이에요. 좋습니다. 네. 이기회 사장 한번 돼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평상시와 똑같이 못되게 굴면 돼요.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 지금 하나라 유통에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 거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CJ에서 와서 프레시웨이에 와서 CJ 프레시웨이를 이용해 달라고 예, 설득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한번 짧게 해볼 거예요. 그렇지만 녹록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제 저기 가서 했듯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못되게.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여기는 보통 어디서 여기 식품 받으세요? 저희는 계속 농협 하나로 유통해서 받고 있었죠. 농협에서만 받으시나요? 네. 거기 어떤 것 같아요? 품질이 뭐 이런 건 괜찮나요?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저도 해오고 있으니까. 네. 그럼 요즘 또 장사는 어때요? 요즘 경기가 또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 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장사요? 네네.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죠. 요즘 뭐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러면 혹시 저희 CJ 쪽에서 뭐 식품 같은 거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CJ에서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럼 혹시 지금 받으시는 쪽에서 뭐 혹시 이런 부분 아쉬웠다 뭐 그런 것은 혹시 없으셨어요? 아쉬웠다는 점이 특히 없어서 네네. 그래서 저도 계속 이용을 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CJ에서 요번에 이제 좀 새롭게 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콜드체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이제 아무래도 식자재 같은 것들이 좀 금방 상하잖아요. 대파 같은 것도 숨도 막 하루 이틀이면 금방 죽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좀 더 좀 안에 좀 시스템들이 개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식자재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제가 좀 네. 바쁜데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식자재를 조금 이제 싱싱한 걸로 네. 조금 많이 드리고 있어요. 다른 이제 영업장들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바쁘시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못 쓰시는 걸 또 제가 많이 들었어요. 다른 뭐 제가 영업장 뭐 신경 가서도. 못 쓰는 걸 들었다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제 많이 신경을 못 쓰시니까 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연구도 좀 많이 해보고 생각을 많이 해봐서. 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런데. 사장님 그럼 혹시 여기 명함을 제가 드릴 테니 두고 갈 네. 테니까요. 나중에 연락 한번 주시고 제가 또 한번 다음 주쯤에 한번 또 방문을 좀 드릴게요. 다음 그래서 주요. 네네 방문 네. 제가 좀 한가할 것 같은 시간에 알려주시면 제가 그때 한번 방문을 해서 제가 이제 좀 식자재 같은 것들 좀 직접 한번 가져오고 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고. 네, 그러면 그런 다음에 것들도 좀. 다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방문 네. 드릴게요. 예. 네. 그동안 마음의 수양을 많이 했나 보네요. 굉장히 착해졌어요. 네, 굉장히 착해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다른 여기 계신 면접자들분도 다 뭐 어떤 정량적인 스펙이나 학벌에 있어서는 좀 더 뒤처질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그런 정량적인 것들 부분보다는 경험적인 부분에서 제가 실제로 고객들을 대면해봤고 영업 활동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제품을 실제로 식자재 제품을 팔아봤다, 또 영업 활동을 해봤다, 또 어떤 판매 전략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봤다라는 부분에서 경험적 우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다른 면접자들보다 사업에 빠르게 적응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좀 더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희철 씨 미안해요. 제가 좀 못되게 한 것 같은데. 뭐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정말요? 예, 이남규 아나운서가 이렇게 너무 차갑고 못돼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걸 안 보여줬어요.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장님들이 얘기를 다 안 들어주지 않나요? 정말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굉장히 다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못된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해 오면은 이렇게 말을 들어주는 사장님은 없어요. 정말요? 예. 자, 그럼 일단 평가를 그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희철 씨가 오늘 면접 답변한 거 다 마음에 드시나요? 어땠어요?
사실 이제 저도 답변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이거를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것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이제 좀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비판이나 지적을 좀 많이 받아서 실제로 실전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지길 바라는 좀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성쌤의 그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본인이 대답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뭔가요? 아까 상황극을 할 때 예. 이제 사장님한테 제가 예. 어떤 예를 들어서 좀 전문적인 용어를 좀 썼던 것 같아요. 예. 막 콜드 체인 같은 것들은 예. 사실 실제 현장에 있는 사장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렇죠. 제가 그런 용어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예.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은 이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 사장님한테 설명을 할 때 이거를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많이 알아들으세요. 예, 생각보다 잘 알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건 면접 상황이거든요.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챙겨야 돼. 면접관들한테 나 이만큼 전문적인 용어를 알고 있어 라는 것도 비춰주는 것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총평을 좀 들어드리면은 1분 자기소개를 다시 올라가서 피드백을 드릴게요. 저하고 면접할 때 하나로 유통해서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로 유통이 아닌가요? 어디예요? 그 GS 슈퍼라고. GS 슈퍼. 네, GS 맞습니다. 슈퍼. 네. 예, 그걸 왜 1분 자기소개에서는 활용을 안 하셨나요? 제가 이제 그 1분 자기소개 할 때는 예. 이제 제가 지금 인턴을 제가 하고 있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나를 좀 생각해보고 예. 그래서 좀 빼고 했던 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충분히 활용하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면접이든 자소서든 나는 공통점 찾기를 가능한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산업 분야가 공통점이 있던 내가 주로 거래를 하는 고객층이 공통점이 있던 그 제품군이 공통점이 있던 어쨌든 공통점을 많이 찾아내서 나 이런 공통점 비슷한 영역에서 일을 해봤으니 아니면 이쪽에 지식이 있으니 나 제법 쓸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능한 많이 활용해야 돼요. 그것을 미끼로 많이 던져줘야 돼요. 1분 자기소개에서. 그런데 이것을 활용 안 한 게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리고 대답하는 데서 이제 CJ 프레시웨이를 왜 지원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슬쩍 건드렸죠. 이 대답은 비슷한 산업군의 다른데 모든 곳에 가도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친구는 CJ 프레시웨이를 원해서 지원한 친구라는 그 느낌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CJ 프레시웨이에만 적용되는 그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대답을 할 때 유통에 관심 있고 신문 구독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는 기획자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신문 구독보다는 현장에서 박박 기었던 현장에서 사람을 접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었고 마음을 열게 만들었는지 이것을 좀 더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책상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지식적으로 보완을 했다 이런 거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영역에 지원하실 때는 몰라도 이 영역에 영업 부분에 지원하실 때는 얘기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식자재 영업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이것도 충분히 식자재 영업에 대해서 이제 그 유통기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좀 부족해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영업과 식자재 유통 영업의 차이점은 아까 제가 슬쩍 얘기를 했지만 시작 단계에서부터 달라요. 찾아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찾아가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것이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롤플레이를 시킨 거예요. 역시나 처음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나에게 귀를 열게 만드는 그 부분에서 약점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착한 고객을 만나서 그래도 끝까지 들어줬지만 보통의 고객을 만나면 바빠요. 할 얘기가 뭐예요? 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만들기 위해서는 비즈니스가 앞부분에 나가시면 안 되고요. 우선 라포 형성부터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게끔 소소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1분 자기소개에서 나는 영업을 잘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판매를 잘하는 것, 그 언변이 좋은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어. 라고 얘기하면서 롤플레이 할 때는
고객의 어려움,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롤플레이를 하면서 평가 항목을 책임감, 소통, 고객 중심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 해결 능력,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얘기, 우리 제품이 이만큼 좋고 우리가 이만큼 강력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마구마구 쏟아붓는데 시간을 다 낭비를 해버렸어요. 나는 내가 말을 할 때는 나 고객 중심 사고를 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롤플레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대답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CJ 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영업이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채널을 두고 어떤 고객을 두고 있는가는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예, 공부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태성쌤이 총평을 해주셨는데 희철 씨가 오늘 모의 면접을 보면서 혹은 그 전에 면접 준비를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거 지금 하나만 질문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면 면접을 할 때 제가 평소에 면접할 때도 이런 정도 톤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면접자분께서 정희철 씨는 차분한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질문을 실제로 한번 의욕이 받아봤거든요. 없어 보인다 약간 이런 식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약간 차분한데 영업은 막 사람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뭐 어떤 어필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잘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톤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면접관이 전달받는 것은 말 자체의 내용, 컨텐츠만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게 물론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자세, 시선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말 자체도 톤이 조금 더 업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연습에 의해서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업은 특히나 뻔뻔하고 당당함이 최고의 덕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쉽게 고칠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면 자세 자체가 면접을 할 때는 엉덩이는 의자 뒤로 쫙 붙이고 상체는 숙여져 있어야 돼요. 상대방한테. 그런데 굉장히 여유롭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저 친구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느낌을 전해주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톤을 업시키는 거 그리고 자세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체가 기울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저희가 또 가장 중요한 자소서 컨설팅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씨는 내일 자소서 관련해서 준비를 해오시고요.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는 목요일 날 토탈 컨설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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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차별시학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희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사상구 모라동 소재의 주식회사 일산전자입니다. 전자부품 제조하는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전산시스템 운영원 1명입니다. 회사 내 ERP 구축 및 운영, 서버,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리, IT 시스템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전문대조리사, 경력 2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전산공학 전공자, 컴퓨터공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이나 업무에 따라 2시간 연장 근로 있을 수 있으며 급여는 월 240만 원에서 월 270만 원으로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신 후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전산 시스템 운영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르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소재의 주식회사 성평입니다. 반도체 금형 및 리드프레일 성형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품질관리 검사원 2명입니다. 자동차 부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품질관리 및 검사 업무 유경험자, 주말 근무 가능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 청년층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2교대 근무로 급여는 연봉 4천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합니다. 그 밖에 직원 복리후생으로 기숙사 제공, 주차장 지원, 각종 운동실 운영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현재 창원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품질관리 검사원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인건도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전주에는 어떤 소식 올라와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바우컴퍼니 주식회사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산단에 소재하고 있으며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체에서 농기계 조립, 건설장비 생산 업무를 담당할 일반 기계 조립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의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급여는 월 230만 원입니다. 구인 마감일이 2월 17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건으로 일반 기계 조립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미원상사 전주 2공장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에 소재하고 있으며 계면 활성제 제조업체에서 원료 투입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할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0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에서 초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4조 3교대 근무로 연봉 3,100만 원 이상이며 성과상여금이 연말에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채용 대행하는 업체이며 접수 마감일이 1월 27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에 등재된 자사 이력서를 작성하신 후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산기계 조작원 총 10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만큼 구직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스펙 감별사는 저희 답정보센터의 취업 요정을 맡고 있으시죠. 위포트의 서재용 코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윤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차 코치님 그 도깨비의 공유처럼 이렇게 또 목티를 입고 멋있게 오셨는데 근데 언제적 도깨비냐고. 살면서 도깨비는 처음 사람들이. 들어봐요. 공유 씨는 팬일 뿐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전혀 상상 못한 오프닝을 준비해 주셔서. 아까 볼 때 너무 멋있게 들어오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희 프로그램을 항상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최애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당연하죠. 제가 나오니까요. 네. 잡정보센터를 제외하고 또 즐겨보신 프로그램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사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상당수가 다 아실 겁니다. 스카이캐슬 드라마. 제가 드라마 잘 안 보는 편인데 유독 관심이 가더라고요. 학습 코디, 입시 코디한테 모든 걸 기대고 이렇게 수능을 준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취업 코디란 말이 입에 나올 뻔했는데 어찌됐든 좀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그 극 중에 나오는 걸 보니까 역시 뭐가 됐건 인생에 있어서 학습은 스스로 잘할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도 스카이캐슬을 굉장한 광팬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차코치님 봤는데 강준상이 떠올라가지고 여기 수염을 조금 그리시면 강준상이랑 똑같으실 것 같아요. 그런 컨셉을 가져가 보시는 건 어때요? 수영은 생각도 못했고요. 예서 엄마. 네. 저희 둘만 웃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모르겠네요. 두 분은 모르시고 저희만 웃고 있는.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빨리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사연을 보죠. 네, 그럼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스펙을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작은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고민들이 와 있는지 바로 첫 번째 신청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신청글 아이디 지올로 28살 구직자분이고요. 지방 4년제에서 경영학과 전공을 했습니다. 학점이 3.71이고요. 토익이 910 그리고 토스가 레벨 6 있습니다. 자격증으로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무역영어 1급, 국무사 2급, 유통관리 2급, 한국사 1급, 모스, 그리고 ERP 2급, 수입관리사 보유하고 있고요. 경력으로는 공기업 홍보실에서 인턴으로 5개월, 대기업 계열사에서 영업 채용형 인턴으로 2달 정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건강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공기업 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취업이 너무 안 되네요. 오늘도 공기업 필기 떨어졌고요. 그냥 중소기업 계약직이라도 빨리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반기 한 번 더 도전을 해볼까요? 네. 이분 대학교에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4년제라고 써주셨는데요. 네.
뭐 좀 특이해요. 건강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도 괜찮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척구씨님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 건강한 중견기업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연봉을 많이 주는 데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요. 연봉은 당장 적더라도 비전이 명확하게 보이는 기업이 건강한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분께서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 시간만으로도 할애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나와 있는 스펙, 이 견적만을 놓고 일단 말씀을 드리죠. 일단 지금 벌어진 이 1년의 자격증 확보와 경력 사항만 놓고 봤을 때 공기업 지원이 과연 최선이었냐를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강사님들마다 그 공기업 지원에 대한 의견들이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저의 경우라면 이분의 경우는 굳이 지금부터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는 28살부터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다 사람과 상황,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데 지금 이 지율로님은 그렇게 성향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분도 전혀 아니고요. 철저하게 남과 함께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부닥치시면서 업무의 성과를 맛보시면서 만족한 직장 생활을 거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총 7번이나 하셨죠. 따라서 이런 좋은 대외 활동의 강점들 그리고 본인께서 하셨던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 등을 고려한다면 CRM에서 즉 마케팅에서 고객 관리라는 쪽에 고객 데이터를 분석 그리고 타겟 마케팅을 진행하는 곳으로의 지원을 노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전공이 경영입니다. 경영 정보라던가 본인께서 DB와 관련된 뭐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걸 좀 이수를 하셨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쪽으로의 지원이 가능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그냥 일반 마케팅을 지원해야 되고 한정된 TO와 학력 경쟁에서 아쉽게 경쟁에 떨어지신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하반기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상반기의 상시 그러니까 2월 달이나 5월 달쯤을 생각하신다면 그때 마케팅 그중에서도 이제 CRM 쪽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거 부탁을 드리고요. 하반기까지 고려를 좀 긴 텀으로 생각하신다면 공기업 필기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상반기를 그냥 노린다면 그냥 영업관리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계열사에서 영업, 이게 어느 계열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수 소비재 기업에서 영업 업무 전반의 어떤 프로세스를 익히시고 그 과정에서 유통 채널에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프로모션하면 좋을지에 어떤 인사이트를 깨닫고 느끼신 내용들을 지원 동기의 한 페이지라던가 본인의 강점을 어필할 도구로서 한번 활용해 주시는 내 경험을 좀 충분히 살려서 마지막 지원을 좀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연배가 28이 많다라고 느낀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저라면은 나이에 대한 제약이 좀 적고 전공에 대한 선호도에 그 호불호가 덜 있는 소비재 유통기업, 주로 식음료라든가 식자재 유통기업들, 급식 영업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쪽들. 아니면은 화장품 ODM 업체들 이런 것들로 지원을 하신다면 한 10군데 정도만 타겟팅을 놓고요. 그 외에는 공기업 필기에 올인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뜨는 기업들의 영업을 좀 노려보신다면 소개의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 4분 가까이 본인의 사연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조금만 톤 조절을 하신다면 충분한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기운 내셔서 지율로님 올해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구체적인 컨설팅까지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가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댓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신청글 아이디 배불뛰기 26살 여자분이고요. 전남권 지방대에서 경제학과 전공을 했습니다. 학점이 3.14, 그리고 토익이 720점, 뉴텝스 292점 있고요. 자격증으로는 한국사 2급, 그리고 경력은 없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공기업 사무직, 특히 자산관리공단을 희망하고 있는데 시간은 없고 부족한 건 많고 서류 전형 지원부터 해야 할지 아니면 스펙부터 더 쌓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배불뛰기님 자산관리공단 희망하고 계십니다. 네. 준비할 것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감이 좀 안 잡히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자산관리공단이 아니라 혹시 자산관리공사를 공단으로 생각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자산관리공사의 경우라면 서류 전형은 그냥 적부,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글자를 채워만 주셔도 통과가 됩니다. 다만 이제 필기 시험에 대한 필터링이 굉장히 심해서 면접까지 갈 때 3배수만 뽑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전공 필기는 다른 공사와 달리 공기업들과 달리 NCS 직무기초 능력은 1차 면접 때 주로 보고요. 일단 이거는 전공 필기인 경영학 중심으로 특히 재무회계 쪽, 금융 TO에서 재무회계와 회계학 관리, 재무관리나 회계 혹은 뭐 회계 원리 쪽 이쪽 관련된 공부에 어떤 목차와 색인들을 참고해서 용어 정리 위주로 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공 필기 공부 그리고
면접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회사는 1차 면접에 PT 면접이 있는데요. PT 면접 기출만 보더라도 국제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라. 선박금융 실패 사례를 보고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라. 와 같이 관련 분야에 대한 이슈가 없다면 그 PT를 못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펙에 대한 쌓는 것도 쌓는 건데 공기업 사무직 특히 전형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게 우리 배불뚝이님의 좀 좋은 어떤 취업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대외발동에 써주신 웃과다리 어떤 게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 과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젝트고요. 아, 이런 게 있나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특정 업체를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특정 학과의 리모델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대외 활동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 과가 달라졌어요라는 말을 줄여서 웃과다리를 하다 보니까 놀라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대외 활동 홍보를 했네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차코치님이 계속해서 컨설팅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 시즌 1월 어느덧 중반을 지나가고 있고 지금 또 상반기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또 오늘 신청해 주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게 위로와 충고를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긴 말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뭔가 이렇게 획일화된 기준으로 내 취업을 평가할 수 있는 전형은 절대 아니고요. 각기 상황에 맞게 본인이 대비해야 될 영역이 각기 다 다릅니다. 다만 꼭 해야 될 것들을 꼭 챙겨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소서를 미리 쓰는 것들 그리고 사기업이라면 인적성을 공기업이라면 NCS 필기 대비를 좀 면밀히 해주셔야 됩니다. 전공 필기 공부에 만전을 기하는 이 시기 단단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드라마는 적당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